근데 대부분 원장님 찾아오는 친구들의 상담을 보면 잠자리 분리부터 안 된 경우가 많은가요? 많습니다. 어느 정도 보셨어요? 뭐 거의 성인기 다 되도록 같이 있는 경우들도 예.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부모님 사이에 아이가 자는 건가요? 엄마하고. 엄마하고 둘이? 근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예. 이뻐할 때는 굉장히 애기처럼 나이에 안 맞게 이뻐하다가 음. 부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또 굉장히 지나치게 화를 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가까운 거죠. 인생의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게 네. 오히려 행복한 이 그렇죠. 과제를 수행하는 게요. 그래서 인생의 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람이 처음 이제 태어나면 이때는 나하고 외부에 구별이 없는 시기가 있죠. 네. 이때는 배고파서 울면은 그냥 먹을 걸 주고, 네. 이때는 엄마가 주든지 모르는 사람이 주든지 별 의미가 없는 시기가 있는데 좀 더 커서 돌 무렵 가까워지면 대상이 생깁니다. 대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데 엄마를 알아보는 거죠. 이때는 엄마가 주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낯도 가리고. 그렇죠. 네. 애착이란 건 1대1 관계예요. 네. 나하고 엄마하고.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1대1 관계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엄마 아빠 다 일하고 애기 봐주는 분이 봐줘도 한 사람만 있으면 별 표시가 안 나요. 네. 아이를 봤을 때는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지만 아빠하고 엄마하고 어떤 관계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좀 더 커서 만 4, 5, 6세 이렇게 가면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내가 있고 예. 이런 관계를 알게 되는데 딱 잘라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네네. 예, 단계 거쳐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다가 쭉 천천히 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분리가 되는 분리 독립이라고 하는데 이걸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뭐냐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짝이고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는 걸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요 단계 정도 가면 이제 학교에 가게 되죠. 학교에 가면 교사의 말이 중요하잖아요. 부모하고 독립이 되어야 교사의 지시가 중요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의 지시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는 엄마, 아빠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라는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ADHD 진단할 때 만 6세 이상 주로 이제 학동기에서 진단을 하는데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이 단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정상 발달하는 아이도 교사의 지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기이고 적어도 학교 정도 갔는데 부모하고 어느 정도 분리가 좀 됐을 나이인데 교사 지시를 안 따른다. 그러면 주의력이 부족해서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진단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 발달에서 보면 부모하고 좀 분리가 돼야 교사의 지시가 중요해지고 친구 관계도 저절로 중요해져요. 친구가 저절로 나한테 필요해집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이 단계에서는 친구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유치원 친구는 기억도 안 나요. 기억 잘 안 나시죠? 근데 초등학교 친구는 1학년 때 친구 만나도 나이 들어서 만나도 반가워요. 반가워요. 왜냐면 나한테 의미가 있는 시기에 형성된 관계거든요. 여기서 좀 더 크면 잠복기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그다음에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진행이 되죠. 성인기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나도 엄마 아빠처럼 내 짝을 찾는 시기가 성인기고 청소년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그래서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에 대한 개념을 그릴 수 있죠. 그러려면은 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에 하나의 과정 스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스킵할 수 없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애착까지는 그래도 애착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지금 분리 독립 이 시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만약에 스킵이 됐었을 때 나타나는 다음 단계에서의 영향은 어떤가요? 지금 부모님들이 이 단계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적어도 대입까지는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흔히들 우리 아이 사춘기야 라고 얘기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발달 단계에서의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우리 아이 사춘기야라기보다 이 관계를 예.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가 아이가 이걸 이제 양쪽을 양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부모님은 왜 내 말 안 듣냐가 되는 건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면은 이 관계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래 관계에 네. 적응이 안 돼요. 네네. 그게 뭐냐면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애착에서 분리 독립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적절한 좌절이 심리적인 부분만 생각했는데, 간단한 것부터 식습관, 잠자리 습관,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 잠자리 분리하고 제가 식사 습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잠자리 분리라는 건 자려고 누워서 잠 들 때까지 시간을 그렇죠. 말하는 건데, 예. 요 시간 동안에는 대부분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미성숙한 아이들일수록 이게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나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막연히 불안한 거, 막연히 무서운 거. 그게 이제 그게 귀신, 유령 뭐 이런 거죠. 귀신이 나오면 무서운데 엄마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귀신이 나와도 엄마가 해결해 주겠지. 근데 그건데 네네. 엄마도 그거는 해결해 줄 수 없구나. 이거는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그러니까 부모하고 분리된 상황에서 내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네네. 가장 쉽고 간단한 연습. 그래서 제가 인생의 숙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은 친구 관계도 훨씬 쉬워집니다. 네. 왜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부모하고 분리된 상황에서. 원장님 찾아오는 친구들의 상담을 보면 잠자리 분리부터 안 된 경우가 많은가요? 많습니다. 어느 정도 보셨어요? 책을 출간하기 전에는 잠자리 분리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구네 집은 뭐 중학생인데 데리고 엄마랑 같이 잔다. 잔대. 네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요즘 출간 후에는 상담하러 오기 전에 알아서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거의 성인기 다 되도록 같이 있는 경우들도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부모님 사이에 아이가 자는 건가요? 엄마하고 둘이? 아빠는 따로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이뻐할 때는 굉장히 애기처럼 나이에 안 맞게 이뻐하다가 부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또 굉장히 지나치게 화를 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가까운 거죠. 감정이 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야 서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이 안에서 그냥 폭발하는 거죠. 그냥 색폭발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싸우고도 엄마랑 꼭 같이 잔다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분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좋아도 엄마가 좋고 미워도 엄마가 밉고. 다른 부분으로 이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청소년들 예를 들어보면 뭐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랑 뭐 싸웠어 뭐 이러면서 전화하면서 하잖아요. 그거는 엄마하고 일이 있었지만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느 정도 거죠. 내가 풀 수 있다는 건데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친구라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엄마하고 싸워도 또 엄마한테 가서 또 안기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 아기 때 하면 괜찮은데 이제 뭐 초등학생, 뭐 잠복기, 청소년기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 엄마와의 관계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가서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거. 이 친구들이 잠자리만 그랬을까요? 배변 훈련과 식습관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식사는 제가 제일 늘 강조드리는 세 가지가 식사는 기본적으로 시간 약속입니다. 입에다가 음식을 집어넣는 것을 식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그냥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는 아닙니다. 식사는 시간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 왜냐면 그 시간 약속이라는 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저절로 시간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하신 분에 대한 감사.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준비를 과정이 했으니까 있겠죠. 그 과정에 대한 감사 이게 있어야죠. 이게 없이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뭐 내 시간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먹는 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신뢰 이걸 형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시간대를 살아가면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급식이 뭐 입에 딱 맞을 수는 없잖아요. 딱 맞을 수는 없죠. 급식인데. 그럼 안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100 정도 만족해야 급식을 먹는데 예. 한 90점 정도 돼도 먹으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안 먹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더 맛있게 해줄 텐데 굳이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죠. 아이가 놓치고 있는 거는 사회적인 부모하고 분리된 상황에 있어서의 나의 심리적인 성숙, 발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인생의 숙제를 예, 안 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학원 라이딩을 하면서 더 식사 시간도 없고 예, 예. 더 그냥 먹여주는 일에 예, 익숙해져 예. 버렸잖아요. 식사 시간이라는 게 이제 약속인데 내가 지켜야 하는 나의 약속인데 사실 이거는 그 라이딩 하면서 차 안에서 먹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없잖아요. 네네네. 태워주면 타고 먹여주면 먹고 예, 주어지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부모님도 많은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 보시면 예. 연예인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네네. 몇 년 그렇게 활동하고 나면 다 이리저리 막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근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내가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애들이 7세 뭐 9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감당이 어렵죠. 엄마가 아이한테 굉장히 뭔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큰 짐을 지우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숙제 진도와 네. 어떤 이 사교육 스케줄의 진도가 예. 갭이 어느 정도 이상 벌어지면은 예. 그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거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갭도 그렇지만 선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예, 예, 네. 예. 인생의 숙제가 돼야 이 교육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숙제가 안 돼 있는데 이걸 하는 거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애착에서 이 단계로 분리 독립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적절한 과제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잠자리 분리하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대개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쉬운 거였나?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고요. 식사는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원칙을 실행을 해보시고 나면 엄마의 삶이 생길 거예요. 네네. 엄마의 삶이 생겨야 아이의 삶도 있죠. 이 엄마의 삶하고 아이의 삶하고 이렇게 구별이 없이 예. 그냥 쭉 이렇게 혼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경계 없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상황에서 지내다 보면은 이게 뭐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힘든지도 잘 모르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분리된 경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폭력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다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습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공부 잘하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공부 잘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더 걱정이죠, 사실. 네네. 아예 상담 올 때 밖에서 사고 치고 막 말썽 부리는 친구들은 오히려 좀 쉬워요. 뭐 원하는 바가 있고 뭐 부모한테도 불만이 있고 뭐 이런 그 표출하는 수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담이나 진행하는 게 훨씬 쉽고 좋아져도 기간이 좀 짧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내가 뭐 안 한 게 뭐 있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엄마가 원하는 거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내가 해놓으라는 거 이것도 못해?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폭력적이 되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찾는데 한참 걸려요. 이거는 어떤 뭐 일탈 행위가 아니고 부모가 하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학원 스케줄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녔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더 바빠질 거잖아요. 그럼 학원 스케줄 좀, 내 스케줄이 이러니까 학원 스케줄 좀 이렇게 짜놔. 이렇게 막 시키는 거.
짜놓는 학연 스케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폭력적으로? 굉장히 화를 내죠.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도 못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참으시는 부모님도 많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행동이 밖에 나가서 생기부에 뭐가 적힐까 봐 걱정을 하세요. 내가 만족시키는 게 나의 임무야. 예. 그것이 어떤 먹는 음식이든 수면이든 어떤 심리적인 어떤 호불호? 네. 얘가 좋아하는 거는 해주고, 네. 싫어하는 거는 애초에 그냥 없애주고, 예. 이거를 이제 어떤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물론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이가 판단력이 없으니까, 위험한 거는 애초에 좀 제거를 해주고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할 텐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개는 한 유치원 정도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건 알거든요. 예. 산타 할아버지든 그게 귀신이든 네네. 유니콘이든 실제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있는 것처럼 하는 이렇게 거구나.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를 인지적으로 알게 돼요. 네. 그 정도 나이에서. 예.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네네. 잠자리 분리할 때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울긴 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아이의 판타지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막 공포에 질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날짜를 딱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네. 어느 날 지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라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아이들을 오늘 방송 보시고 잠자리 분리한다고 해도 그렇게 갑작스럽지는 않아요. 아이는 대개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산타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정도면 이미 그건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귀신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정말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혼자 자겠어요. 지금 귀신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아직 남아있는 판타지? 그거의 한 조각,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 이 아이에게는 이미 그거는 조금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모를 거라 도와줘야 된다. 이 부분에서 아이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부분은 부모님이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잠자리 분리 하셔야죠라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아이 입으로 나 잠자리 분리하겠어 라고 말을 해주기를 바래요. 본인의 판단을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얘가 너무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러니까 좀 자신이 없으신 거죠. 아이한테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의 하나의 표현의 수단으로 이렇게 감정적, 정서적으로 비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에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압박도 있는 것 같고 완벽함을 좀 채워주고 싶다는 이런 부모님들, 오늘도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다 원장님 못 찾아가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정서적 비만의 상태에 있는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 착각이 좋은 부모와 완벽한 부모를 동일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신 분석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Good enough mother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적절한 좌절과도 이어지는 개념인데 이 아이의 성장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도의 좌절을 아이한테 주다 보면 필연적으로 완벽은 할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가변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을 아주 빈틈없이 완수했을 때 완벽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적절한 좌절의 개념을 가지고 양육을 하다 보면 저절로 그 완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단어가 good enough mothering.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부모야. 그런 개념이 있는데 좋은 부모와 완벽한 부모는 동의어가 아니다. 이 부분은 마음속에 가지고
아이를 대하시면 훨씬 이 적절한 좌절의 과정을 부드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숙제가 뭔지, 인생 과업은 뭔지 놓쳤던 부모님들한테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